5개의 행성이 서로 박자를 맞춰서 돌고 있는 행성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200광년 떨어져 있는 조각가자리의 항성 TOI-178 주변에서 5개의 행성이 서로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공전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성이 항성을 18바퀴 돌 때, 세 번째는 9바퀴, 네 번째는 6바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각각 4바퀴와 3바퀴 돈다는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가 유럽 남방천문대 등에 따르면 베른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렐레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상과 우주의 다양한 망원경을 활용해 TOI-178 행성계와 행성들의 궤도 공명을 관측한 결과를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발표했습니다. 태양계의 경우에서는 목성의 위성 이오와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가 4대 2대 1의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TOI-178 행성들이 정연한 공명을 유지하는 것은 행성계 형성 이후 대형 충돌 등과 같은 심각한 혼란을 겪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밀도를 가진 행성과 해왕성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밀도의 행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등 행성의 밀도는 뒤죽박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계의 경우에서는 암석형 고밀도 행성이 안쪽부터 자리 잡고 있고 밖으로 갈수록 가벼운 저밀도 가스 행성이 위치해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정연한 궤도 공명과 무질서한 밀도 사이의 대조는 행성계 형성과 진화에 대한 이해에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OI-178 행성계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외계행성 탐사 위성 TESS, TESS, Transla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를 통해 행성 3개가 있는 곳으로 먼저 밝혀졌던 곳입니다. 여기서 행성계 이름의 TOI는 테스 관심 천체, Test Object of Interest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연구팀은 유럽 남방천문대 지상망원경과 2019년 발사된 유럽 우주국 외계행성 탐사 위성 키옵스 CHEOPS Characterizing Exoplanet Satellite 관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우선 유럽 남방천문대의 칠레 파나랄 천문대에 설치된 구경 8m 초거대 망원경 VLT의 첨단 고선명 분광기인 에스프레소 ESPRE-SSO Spectrograph of Rocky Exoplanet and Stable Spectroscopic Observation을 이용해 행성의 중력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별빛을 포착하는 시선 속도법으로 행성을 관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나랄 천문대에서 진행되는 차세대 트랜짓 탐사와 초저원 항성을 가리는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 탐사 자료도 활용했습니다. 모두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줄어드는 것을 토대로 행성을 파악하는 천체면 통과 방식으로 모은 것들입니다. 연구팀은 두 관측 방법을 활용해 TOI-178 행성계에서 3개의 행성을 더 찾아내고 행성들의 공전 속도와 궤도, 질량 등 주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 궤도보다 훨씬 더 모항성 가까이에서 빠르게 항성을 돌고 있으며 가장 안쪽 행성은 이틀 만에, 그리고 가장 바깥 행성은 이보다 10배나 더 긴 20일의 공전 주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1.1배에서 3배에 이르고 질량은 지구의 1.5배에서 30배에 달했습니다. 안쪽 2개의 행성은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으로 지구보다 큰 이른바 슈퍼지구였으며 바깥쪽 4개의 행성은 가스 행성으로 태양계의 가스 행성들과는 달리 작은 미니 해왕성 크기였습니다. 연구팀은 TOI-178의 6개 행성이 모두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밖에 있지만 앞으로 이 영역 안이나 매우 근접한 곳에서 또 다른 행성을 추가로 발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소 행성 세르스 지어에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벨트에 있는 가장 큰 천체이자 유일한 외소 행성인 세레스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큰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그리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 등 행성과 중력작용을 해 내부에 열을 가진 위성들만 얼음층 밑에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항공우주국 소행성 탐사선 돈이 2018년 10월 세레스 상공 35km까지 접근해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네이처 천문학과 네이처 지구과학 그리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등 네이처 자매지의 총 7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이처와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등에 따르면
돈 탐사선은 당시 설계 수명을 넘겨 2차로 연장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하이드라진 연료 고갈에 따른 임무 종료를 앞두고 오카토르 크레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과 가시광 및 적외선 분광 측정, 중력 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카토르 크레이터는 약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충돌구로 약 92km에 걸쳐 펼쳐진 충돌구 한가운데에서 탄산나트륨으로 된 밝은 부위가 확인되어 주목받던 곳입니다. 이 탄산나트륨은 지하에서 짠물이 스며나온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돈 탐사 임무 연구 책임자인 캘리포니아 공대 지질학자 캐럴 레이몬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돈이 마지막 전송한 고해상도 이미지와 중력 자료 등을 토대로 오카토르 크레이터 아래에 충돌 충격에 열로 만들어진 광대한 짠물 저수지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짠물 저수지는 약 40km 깊이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분광기를 통해 오카토르 크레이터 중앙의 밝은 부분인 세레알리아 백반에서 하이드로 할라이트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이드로 할라이트는 저온에서 포화된 암염 소금물에서 형성되는데 바닷물이 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이드로 할라이트가 지구 밖에서 확인된 것은 세레스가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하이드로 할라이트의 수분이 매우 빠르게 증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세레알리아 백반의 주 성분인 탄산나트륨 위에서 하이드로 할라이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세레스 내부에 아직도 짠물이 존재하고 여전히 지표면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2천만 년 전 오카토르 크레이터가 형성될 때 충돌 충격으로 형성된 지표면 바로 아래 짠물들이 흘러나와 세레알리아 백반의 소금 대부분을 만들었으며 이후 수백만 년이 흘러 충돌 충격에 따른 열이 식은 뒤에는 충돌 때 생긴 틈을 타고 더 깊은 곳에 짠물이 스며나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 발표에서는 세레스의 얼음 화산이 약 900만 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 아직 최근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오카토르 크레이터 내 구름과 경사지가 충돌 충격으로 만들어진 물이 흐르다 얼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얼어 형성되는 지형이 지구와 화성을 넘어 세레스에서도 만들어졌으며 최근까지도 지질학적으로 활발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충돌로 형성된 물과 염분이 풍부한 진흙과 같은 물질은 화성과 다른 독특한 것이며 오카토르 크레이터 내 백반들은 서로 다른 원천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발사된 돈 탐사선은 2009년 2월부터 소행성 베스타 궤도를 돌며 2년 반에 걸쳐 탐사를 진행한 뒤 세레스 궤도로 옮겨 2015년 3월부터 탐사를 했습니다. 돈은 세레스 표면에서 유기물이 발견되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료 고갈 뒤에도 수십 년간 행성에 충돌하지 않게 궤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태양질량 142배에 달하는 중간질량 블랙홀이 관측되었습니다. 태양질량의 142배에 달하는 중간질량 블랙홀이 중력파 관측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중간급 블랙홀의 존재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SMBH Supermassive Black Hole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첨단 중력파 검출 장비인 라이고, 레이저 간섭 중력 관측소,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가 지난해 포착한 중력파 GW190521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이 태양의 85배와 65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두 블랙홀이 합쳐져 생성된 것으로 중력파가 포착된 블랙홀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해 새로운 블랙홀을 형성하며 시공간의 일그러짐이 광속으로 파도처럼 전달되는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난 2015년 중력파가 처음으로 포착된 이후 추가 관측이 이어져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GW190521은 0.1초밖에 지속하지 않았지만 70억 광년 밖에서 포착되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서 10만 배에 달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 질량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붕괴로 형성되는 항성 블랙홀보다는 크고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SMBH보다는 훨씬 작은 경우인데 그동안 간접적인 증거로만 그 존재를 추정해 왔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반복 합체하면서 SMBH를 형성한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을 만들어낸 원래의 두 블랙홀 크기도 예사롭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항성 진화 물리 이론으로는 항성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력 붕괴로 폭발할 때 태양 질량의 60배에서 120배에 달하는 블랙홀은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너무 강력해 별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먼지와 가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을 형성한 두 블랙홀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65배와 85배로 모두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경계가 아닌 한 중간에 있는 태양 질량 85배를 가진 블랙홀은 기존 항성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이 블랙홀들이 충돌해 중간 질량 블랙홀을 만들기 전에 더 작은 블랙홀이 충돌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